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현황 및 발전 과제 연구에 대해서 김경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문창호 주교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주교구 교구장이면서 지금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맡고 있는 문창호 비호 주교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서울대교구 동성중고등학교 그리고 한국교회사연구소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과 평화신문 제 주간 주체로 이러한 어떤 한국 가톨릭 교육에 대한 포럼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앞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육에 관련된 심도 있는 어떤 새로운 발걸음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작해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토론문으로 준비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는 김경희 교수님의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현황 및 발제 과제 연구,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 구현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김경희 교수님께서 상당한 분량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가톨릭 교육이 중요하다, 아니면 가톨릭 교육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톨릭 교육이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과 많은 그런 주제들을 어떤 양적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저희가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발전 방향의 내용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토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의 시노달리타스 함께 걸어가는 길 여정은 교회 전반에 걸쳐 쇄신과 변화의 응답을 찾기 위한 순례의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가 하면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이 시대에 주는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절박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시대의 표징이라는 화두를 식별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의 키워드를 저는 시노달리타스라고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교황님이 시노달리타스라는 화두를 던진 또 다른 이유가 교황님 스스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좀 제대로 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육 분야도 코로나 이전과 달리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혁신적인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적 전문성이 발전되고 또 그런 학교들 현장 안에서 여러 전략들이 또 급상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시대에 우리 가톨릭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서적 전문성, 특별히 이런 소명감을 갖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톨릭 교육에 임하는 이런 모든 그런 정서적인 전문성을 우리 교육관계주의나 실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정체성의 흐름에 맞춰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동성중고등학교가 이번에 한국교회사연구소와 공동 주최하고 또 가톨릭 평화방송과 평화신문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한국 가톨릭 중등교육 100주년을 맞으면서 준비한 오늘의 심포지엄은 단순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그런 고찰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가진 현주소와 함께 미래 가톨릭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이정표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제 발표의 모든 발제자들도 나름대로 그 행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던져주고 있지만 특히 네 번째 주제인 김경희 교수님의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현황 및 발전 과제 연구,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 구현을 중심으로 한 이 제목은 가톨릭 교회의 이론적인 그런 정립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동안 가톨릭 교육 포럼의 활동 속에서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자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가톨릭 교육의 그 지표들을 한 번쯤 성찰하고 바라보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심려를 기울여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주제의 토론을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저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 심포지움에 오늘 참여하면서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톨릭 교육은 그동안 수많은 교회의 장상들과 뜻있는 교육자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가톨릭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 기반한 작업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교회의 그 가르침을 분명하게 전하고 선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만큼 우리가 그러한 발걸음의 성장과 성숙을 해왔는지 오늘 가톨릭 교육의 현주소에 대해서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79개의 가톨릭 학교, 전체 학교의 0.65% 정도가 얼마나 가톨릭 학교가 가진 그 방향성에 맞춰서 올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 변화의 속도에 걸맞게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을 온전히 만들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입장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물론 성실히 교회 가르침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볼 때 늘 교회는 가르치라는 방식을 너무 강조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 신뢰의 고리를 끊어버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청의 분위기보다는 늘상 가르치려는 입장에서 모든 학교의 정책과 운영이 진행되음에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오늘의 길에서 연대와 공동 실천의 그 고리가 쉽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저는 교회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지향하는 가르침과 우리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기 있는 가톨릭 교육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반성과 함께 용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발제문에서 몇 가지 고민하고 있는 질문을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 연구 안에서 교회 문헌과 선행 작업을 통해 드러난 가톨릭 교육이 가진 그 중요성을 짚어주신 것은 정말 필요한 작업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여러 질문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그동안 축적해 오신 그냥 작업 성과로 이루어진 어쩌면 너무 이론적인 그런 설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문의 참고 자료가 2012년 가톨릭 학교 학교 포럼에서 가톨릭 학교 교사들의 신앙 헌신과 가톨릭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그에 사용되었던 그 설문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수정해서 이번 설문조사에 이용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표본을 진행하기 전에 좀 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작업의 시간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가톨릭 학교의 여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성과 그 신뢰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가운데 인식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사교육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강조를 특별히 정체성의 작업을 실천할 수 있다고 무엇보다도 제안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 그 데이터에 보면 교사들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아주 낮다는 조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여깁니다. 왜 이런 교육에 교사들이 참여하기를 꺼리는 것인가? 장점을 충분히 지닌 가톨릭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인가? 아니면 교사들에게 과중되는 또 하나의 업무로 비춰지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모두의 책임 아래 진행되기보다는 매번 담당자의 몫으로 밀어버려서 또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 역거리로 여기는 상황 등 여러 원인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는 것이 오늘 토론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문항 추출에 대해서는 2012년도의 연구는 사실은 이 문항이 엄청 더 많았는데요.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을 보고, 근데 제가 문항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설문응답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정체성과 관련해서 일부분만 추출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주교님 말씀하신 바나 문항 내용 구성이나 또 표본 설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결과 분석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 이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이 설문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맞습니다. 두 번째, 교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사 교육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정규직이냐 기간제이냐, 경력이 많으냐 짧으냐에 따라서 어떤 그 교사 교육의 필요성이나 참여 의향들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교사 교육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주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지금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교육 현황에 대한 전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몇 번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한 것들은 다 지금부터 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조금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왜 사람들이 참여하려 하지 않는가, 일단 방식에 있어서 이제 조금 강의 위주의 방식이라든지 또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든지 방학 때 이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학교에서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이제 방법이나 시간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좀 다양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